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오늘 경기 사실은 이렇게 힘차게 오프닝을 하는 게 좀 죄송스러울 정도로 우리 선수들 후반전 들어서면서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뭔가 전반전에는 여러 가지 좀 불리한 경기 분위기 속에서도 뭔가를 좀 만들어 보려는 선수들의 의지가 눈에 띄었는데 후반 들면 들수록 약간 도와주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 둘씩 좀 지쳐가는 모습이 눈에 역력합니다. 오늘 후반전 어떤 선수들을 좀 주목하면서 앞으로의 경기를 좀 운용해 나가야 될지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선수 군단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는 시간 갖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만의 원픽을 꼽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게시판에서 실시간으로 또 설문조사도 진행하니까요. 예, 함께 고르시면서 이 시간 보신다면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 감독님 두 분 모셨어요.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두 분과 네. 함께할 예정인데 두 분의 에너지를 좀 기를 모아서 경기장에다가 쏟아 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서히 올릴게요. 네, 서서히. 이제 서서히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경기장도 그런데 일본 경기장에서 좀 새로운 상황이 좀 포착됐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원래 일본은 전 세계적인 기조와는 조금은 다르게 그 경기 완화책을 통합 완화책을 계속해서 펼쳐왔는데 이번에 금토일가 있었고 사실상 동결이라고는 나오지만은 일드커브 컨트롤을 통해서 기존 기조와는 조금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또 때마침 그 시간대에 우리 환시라든지 이쪽도 반응이 좀 나오던데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팀장님? 뭐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뭐 엔화 쪽이 강세 쪽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우리나라 원화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요즘은 좀 덜하긴 한데 대표적으로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일본이 경쟁업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미국이 앞으로 전기차를 포함해서 자동차 시장이 커지게 될 건데 그 시장에서 아무래도 환율 경쟁력이 있으면은 조금 이렇게 인센티브도 찢어주고 이런 것들이 할 수가 있으니까 예. 자금에 대한 여력이 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말 그대로 경쟁력이 커지게 되는 거고 일본 쪽 같은 경우는 엔더 쪽으로 가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거죠. 저금리를 통해서 좀 부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이게 실패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정책을 전환해야 될 어떤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지금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 쪽으로 가게 되면서 엔화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도 아마 일본 정부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그래서 그때 채권 판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도 약간 네. 복면 매도 뭐 이래서 네. 갑자기 막 오밤중에 예고 없이 팔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 그래야지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선물 같은 경우도 준다 그러고 주는 것보다 슥 서프라이즈. 그냥 그죠 서프라이즈가 네. 더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 뭐 금리 정책이라든지 뭐 채권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그러니까 중국이 그래서 막 주말에 발표하고 막 맞아요. 작끝나고 지준율 발표하잖아요. 인하도 예전에 네. 몇 번 뭐 깜짝이나 뭐 그죠. 이런 거 불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요. 그 정책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아무래도 일본도 그런 걸 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일단 네. 단편적으로는 우리 경제에는 도움이 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본과의 경합도가 높은 산업에서의 이득을 좀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고 또 우리 경기장으로 와서 보면은 요즘에 관객석이 너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체크를 했는데 전반전 끝났잖아요. 전반전 끝났는데 양쪽의 경기장의 거래 대금이 한 3조 약간 넘는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 양쪽이 다 합쳐도 한 10조 안 되는 날도 있던데 거래대금 감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 산타 랠리를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는데 네. 산타 할아버지가 와야 되는데 조금 이제 늦게 오지 않을까. 좀 날씨 좀 따뜻해질 쯤에 그때 안 오지 않을까요? 지금 분위기는 안 올 것 지금 분위기는 안 올 것 같은데 이제 좀 날씨 따뜻해지면 그때서야 약간 이제 올랑말랑 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좀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제 계속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연준 쪽에서 산타 할아버지를 좀 밀어내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맞아요. 있잖아요. 이제 어디로 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연준이 지금 현재 이 스탠스를 보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고려를 하지 않는 것 같고 물가를 조금 이제 계속해서 좀 강하게 잡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기대감이 올라왔었던 부분이 완전히 좀 실망감으로 변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현재 이번 주 같은 경우엔 그러한 실망감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문 닫고 다 간 거예요. 문 닫고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결국에는 대금이 돌아줘야 되고 어느 정도 좀 좋은 이슈가 나와줘야지 네. 투자자도 신나서 이제 또 투심을 살아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뭔가 이 돈을 밀어 넣을 만한 혹은 이제 돈을 투입할 만한 그런 이제 어떤 상황 자체가 좀 제한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이 또 리오
리오프닝을 한다라고는 했는데 네. 확진자가 또 미친 듯이 조금 이제 차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에 이제 이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 한 1분기 이후에는 그래도 정상화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나 그때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 거리두기 해제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의 이제 이 어느 정도 인내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었잖아요. 지금 중국도 그러한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좋지 않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무언가 이제 시장을 좀 끌어올려줄 만한 어떤 이슈가 있어줘야겠죠. 뭐 2차 전지 관해서 이제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어떤 뭐 좋은 이슈가 나와주면서 시장을 끌어준다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잡으면서 이 시장의 어떤 이 밑에 부분을 좀 지켜주는 그런 이제 체력이 된다라든지 뭔가 이제 이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이 지켜줄 만한 이슈 자체도 좀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 적극적으로 이 투심이 살아날 만한 이슈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이런 분위기는 한 내년 1월 정도는 좀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내년 1월에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뭐 CES라든지 뭐 JP 모건 학회. 그다음에 이 CPI가 만약에 이제 3번 연속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를 하면 충분히 이제 시장은 다시 한번 1월 정도가 지나가게 됐을 때는 그래도 바닥을 잡아주는 효과는 나오지 않을까. 다만 그런 구간까지는 지금 현재는 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이 실망감들을 반영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산타랠리를 기대한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조금 이 산타를 조금 제한된 상태에서 이제 네. 좀 보기만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어떤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좀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 굉장히 이제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면서 종목 장세가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 대응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계속 아니라. 중얼. 아니, 줌을 외우고 계세요? 경기 잘 좋아져라, 이겨라. 아니, 이게 아니라 네. 이게 그 12월 1일 날 네. 그때 2,500포인트 살짝 찍었잖아요. 그때 네. 만약에 갔더라면 아마 지금 산타랠리 왔을 거예요. 아. 근데 그때 못 갔거든요. 네. 못 가서 저는 뭐 이제 산타랠리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리고 시장이 김치국을 먼저 마셨어요. 그 방송 정도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네. 10월 달부터 11월 15일까지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FOMC한지 이런 것들이 이슈는 전반적으로 반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산타랠리는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12월 1일 날 나스닥 그때 4%가 상승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CPI 때문에 그런지 그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혼자 중얼중얼 됐던 거예요. 아. 그때 뭐 때문에 올라갔지 뭐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중얼거린 거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때가 기억이 생생히 나시는 분은 지금 유튜브에다가 그 이유를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우리 PD님이 네. 답을 주셨네요. 그 파월의 의장이 브루킹스 연설했던 네. 그때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데 정답인 듯 보이는데 아닌가요? 루킹 예. 연설하고 나스닥이 4%가 안 나요? 저도 아닌가요? CPI였던 걸로 CPI 예요?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확실한 저도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네. 지금 이렇게 살짝 정확하게 저희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드리면 안 되니까 지금 제작진이 좀 정확하게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희 본격적인 라운드 들어가 보기에 앞서서 유튜브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산타랠리가 좀 기대를 했었는데 좀 실망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남겨주고 계세요. 또 선수들 산타가 없는 듯도 보이지만은 여기저기 숨겨놓은 선물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이상형 월드컵에서 선수들 몇 명 분석해 보겠습니다. 1라운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대진표부터 공개할게요. 네, 8강 8명의 쟁쟁한 선수들로 구성해 봤습니다. 1라운드부터 시작합니다. 중국 라운드 뭐 이렇게 표현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중국 쪽에서 코로나19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관심받는 선수들이 점차 많아지고 또 돌아가면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동방 물류입니다. 아무래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물동량이 늘어나고 이 부분 이 중국 내에서도 택배 수요와 관련된 부분들이 관심을 모으면서 동방을 비롯한 물류 관련된 선수들이 오늘 관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웰크론이죠. 웰크론 마스크에 대한 수요도 커지면서 이 웰크론 다시금 또 시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다만 이 선수들의 공통점, 장점과 단점이 모두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귀심이 약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다른 선수들 대비로는 나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점차 상승 탄력 둔화되는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죠. 비슷한 듯 다른 이 두 선수의 경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미스터 블루 이 선수가 어제 거의 이 경기장에서 뭐 MVP라고 할 정도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왕설래합니다. 이 선수 워낙에 좀 호불호가 있거든요. 어제 권리락이었습니다. 오늘까지도 급등하는 모습을 띠면서 자체 최고 기록 경신하는 모습,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미스터블루, 과연 권리락 착시 효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지 아니면 웹툰 전반에 따른 산업에 대한 재평가인지 이 선수에 대한 의견도 잠시 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은행 또 자체적인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 선수 FA 시장에 나올 거라네요. 그래서 제주은행과 관련돼서 관심이 뜨겁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뭐 매각설이라든지 인터넷은행으로 전환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료가 나타나고 있는 제주은행 두 번째 라운드 미스터블루 대 제주은행 맞붙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 가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 선수 영원한 주전 선수 가운데 하나죠. 그동안에는 좀 12월 들어서 부진한 경기력을 나타내줬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선방해주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또 1월 달에 대규모 보호 예수가 풀린다라는 이슈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이 선수를 비롯한 전반적인 2차전지 관련된 선수들이 요즘 힘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상대적인 선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항하는 세트랙 I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우주항공 선수로 좀 잘 알려져 있고요. 하나의 관련 키워드를 보자면 원웹이 있습니다. 이 선수의 최대 주주 하나그룹 쪽이죠. 거기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원웹과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세트랙 I 오늘 경기에서도 상당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직접적인 재료가 아니죠. 과연 어느 정도까지 원웹의 가치를 인정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선수를 판단하는데 의견이 다소 엇갈립니다. 3라운드 선수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마지막 4라운드 가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메리츠 화재 두 선수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숫자 대 숫자의 대결이 아닐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실적 좋을 거라고 합니다. 임플란트가 날개도 친 듯이 팔리면서 임플란트 관련된 선수들, 치기공 관련된 선수들은 연일 몸값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서 오스템 임플란트 이번에도 실적이 기대될 것이다 라는 평가 하에 예쁘게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리츠 화재입니다. 이 선수는 보험료가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달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이만한 호재가 없을 텐데요. 실손 보험료가 오르게 되면 손해율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고 이에 따라서 메리츠 화재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진표 구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라운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잠시 숨 좀 쉬세요. 얼굴 빨개지셨어요, 지금. 네. 랩하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라임도 한번 맞춰보려고요. 네. 이렇게 박진감 넘치게 네. 두 분과 함께 1라운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라운드는 동방대 웨크론의 대결인데요. 두 분의 속마음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영희 전문가님 어떤 쪽이요? 사실 이제 같은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될 종목들인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동방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방이다. 이유가 좀 궁금한데 그러면 팀장님은요? 저는 웰크론 선택했거든요. 네. 근데 둘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먼저 팀장부터 저부터요?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뭐 두 종목 다 아시겠지만 중국 반격 완화 요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길게 갈까라는 점에서 보게 되면은 반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마스크가 됐던 물류가 됐던 제가 볼 때 멈추진 않을 것 같거든요. 마스크도 이러다가 말 것 같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7월 달에도 우리나라도 방역 완화하게 되면서 확진자 확 늘어났었잖아요. 근데 왜 미국,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너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작은 퍼센티지라도 수치를 보게 되면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할 그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이게 상당히 큰 리스크로 와닿는 건 있겠지만은 이게 확 늘었다가 또 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건 조금 음모론적인 얘기지만 중국이 좀 마사이 통계도 마사이 좀 잘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게 조금 조만간 수그러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뭐 방역 완화 휴증 이런 부분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은 지속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물류 쪽보다는 마스크가 조금 더 변동성이 낮지 않을까? 그나마 낫다. 네, 그나마. 네.
좋다라는 게 네. 아니라 그냥 개 중에 그죠. 굳이 고르라면 그런 거죠. 아, 네. 그래서 웨크론. 그리고 동방을 골라주셨죠? 저는 살짝은 이제 약간 네. 의견이 다른 게 아까 이제 시작하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산타가 숨겨진 선물이 있다라는 부분들. 저는 이 산타렐라가 굉장히 이제 이 제한적인 환경 내에서 네.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제한된 산타렐리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쪽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약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의 불행은 우리의 행복인가요? 아, 그렇게 표현하면 또 제가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것보다는 네. 이제 우리 시장만 보고 하자면. 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웰크론이나 동방이나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동방 같은 경우는 코로나 물류 대란이 지금 현재 중국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택배 값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택배원들이 원래는 굉장히 좀 인기 직종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내에서. 그런데 이제 뭐 제한이 지금 지원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네. 해요. 대면이 좀 상당히 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들면서 워낙에 이 중국의 의료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이제 새롭게 이 신규 인력이 뽑히지 않는 상황. 그러면서 택배 요금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택배 물량은 엄청나게 쌓이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류 대란에 대한 수혜를 받은 것이고, 그다음에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마스크 수요가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하죠, 중국 내에서. 그러면서 마스크 값도 값이 올라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받은 건데, 결국에는 어떤 이 종목에 대한 기업에 대한 어떤 뭐 펀더멘탈이라기보다는 중국 코로나빨 이슈로 인해서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인 건데, 저는 이게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국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인프라가 사실상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중국 당국이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제 이겁니다. 아까 이제 방역 완화를 풀고 검사를 이제 하지 않으면 약간 통계치에 감염자 수가 이제 통계로 이제 쳐지지가 않잖아요. 그쵸. 미감염자 수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서 확진자가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워낙에 이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 사망자가 10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상 어찌됐든 거리두기 정책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그 됩니다. 검사 안 하는 게 약간 안 볼란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볼란다, 안 네. 몰라 약간 이런 느낌인 네. 거죠. 아니, 거긴 조사는 안 돼요. 거기는 인구 조사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한 바퀴 다 돌면 사람이 또 늘어났어가지고 맞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거기는. 또 문제점은 이제 내년에 또 1월에 중국 대명절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대이동이 일어나게 되면 감염자 수가 또 한 차례 폭증을 할 수가 있고, 그쵸. 만약에 그 인구들이 하늘길이 열리면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온다면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 때 없으면 좋겠어요. 그건 없었으면 좋겠지만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응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일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거리두기 정책을 실시를 할 때 지금 현재 뭐 마스크나 물류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랐었죠. 간편식, 뭐 언택트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올랐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과연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까? 이제 시장에서 조금 더 순환매가 좀 반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은 굉장히 대금이 제한적이죠. 대금이 제한적이면 이야기가 되는 쪽에만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주도주도 부재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결국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큰 이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굉장히 제한된 산타 랠리가 난이도는 있겠지만 노력하는 자에게 선물을 준다는 느낌으로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동방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는 네. 이게 여기서 좀 덧붙이면은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뜨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뭐 감기약 관련해서 제약 관련주, 그리고 원료의약품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까지, 그리고 이제 팍스로비드 화이자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기식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딱 그 생각입니다. 순환이 선차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근데 생각이 국내에서도 사실 코로나 한창일 때 건기식은 상대적으로 약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중국에 그 레몬인가요? 그 레몬 주스인가? 레모나. 레몬, 거기에 주스요? 비타민 레몬, C가 레몬 홍차인가 네, 뭐 네. 레몬 이게 비타민 C가 있어가지고 명령을 증강시킨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품절됐거든요. 아.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레몬. 레몬땡. 레몬땡? 네. 레몬땡. 네. 그래가지고 이 면역 얘기 나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또 이제 면역 관련된 건기식에서 다음 타자를 이어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뉴트리하고 콜마 비에니치가 약간 들썩여요. 근데 만약에 저는 콜마 비에니치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콜마 비에니치가 해몸이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고 네. 그거를 지금 중국에서 애터미라는 다단계가 열심히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면역에 좋다는 얘기가 퍼지게 되면은 네. 애터미의 어떤 해모임이 겁나 팔려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저 그거 먹어봤거든요, 해보니. 이게 저도 주위에 그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먹긴 먹었는데 그래요. 근데
코로나를 논의를 하더라도 면역 관련된 제품은 하나씩 먹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건 뭐 여담입니다. 네. 여담인데 어쨌든 면역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콜마 BH도 뜨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 투잡하시나 봐요. 아니요. 네.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또 번외의 선수들까지 곁들여서 얘기를 좀 섞어봤습니다. 어쨌든 중국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주목받는 두 명의 선수,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에 시청자분의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 어떻게 나왔는지. 동방이 거의 비승비승하네요. 동방이 55%, 매크롬이 45%로 동방 쪽에 손을 시청자분께서는 들어주셨네요. 그러면 1라운드에서는 동방이 이겼는데 다소 아쉽게 진 웰크론에 대해서도 가격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웰크론은 그냥 4,000원까지 그냥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반등 나오게 되면은 팔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잘 아실 겁니다. 네. 단기 변동성이라고 그래요. 보게 된다면은 말 그대로 단기에 보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장중 고점이 4,105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부근까지 단기로만 대응 전략 세워보자 이렇게 팁을 주시네요.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현재 시세가 상당히 좀 강력하게 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미스터 블루 그리고 제주은행 두 선수인데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미스터 블루가 더 강했었거든요. 근데 제주은행이 거의 지금 상한가 부근까지 치고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드리는 사이에도 오후장 들어서 더 에너지를 좀 분출해내고 있는 선수들의 대결이어서 관심이 모아집니다. 두 분의 선택 들어볼게요.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네. 조금 더 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주은행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은행 그리고 팀장님. 저도 제주은행이요. 오, 그러면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제주은행 왜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인터넷 은행 전환설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인이 됐습니다. 워낙에 인터넷 은행 쪽은 상장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빠르게 전환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 다음에 제주은행이 사실 이 수익적인 부분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제 제주 쪽에서 이제 굉장히 영업 범위가 좀 제한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점이 있는 그런 은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이 K뱅크가 인터넷 뱅크로 굉장히 좀 핫하잖아요. K뱅크보다도 이제 수익성은 좋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 그리고 긴축 속도 조절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긴축 강도를 강하게 유지한다라는 연준의 어떤 스탠스에 대해서 그대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결국에는 이러한 관점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대금이 이제 돌지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접근할 수 있는 섹터가 한정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오늘 또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결국에는 금리 인상 수혜주거든요. 제주은행이나 혹은 이제 푸른저축은행, 이 두 종목이 이제 주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오늘 제주은행이 최근에 인터넷 은행 전환설 부인했죠. 그 다음에 매각도 지금 현재 빠르게 진행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타이밍에 잘 맞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미루어 봤을 때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반면에 미스터 블루는 최근에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이제 소설을 좀 이제 서비스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워낙에 또 인기가 많고 최근에 조회수가 팍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익성이 기대가 됐죠. 그러면서 뭐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웹툰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이 미스터 블루가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은 많이 이제 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슬슬 이슈 소모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재벌집 막내들이 완결이 이제 거의 다 되어 가잖아요. 네. 완결 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죠. 네. 저는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몰아보려고 아직까지 네. 안 봤는데 어찌됐든 재벌집 막내들이 거의 이제 끝나가고, 그 다음에 뭐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지금 현재 뭐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과연 그 어떤 누구가 이 종목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제주은행은 지금 현재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또 유통 주식도 상당히 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다만 난이도는 좀 상당히 높을 겁니다. 이제 어떤 이 기업의 펀더멘탈적으로 또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좋지 않으니까 그냥 금리 인상 수혜로 인해서 올라가는 관점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트레이딩은 상당히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접근은 조심해야 되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에서 제주은행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창 경기력을 보여줬던 미스터 블루보다는 이제 막 시작한 제주은행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는 입장이시네요. 그럼 팀장님은요? 저는 이제 미스터 블루를 안 좋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나마 나은 거예요, 이번에도?
그나마는 아니고 요거는 네. 이제 올라갈 것 같으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고 일단 네. 미스터 블루 디스부터 할게요. 네,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스터 블루가 이게 4,000원부터 8,500원까지 거의 더블 이상 갔는데 네. 이게 결국 무상증자 때문에 갔구나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재벌집 막내 아들 물론 보면 또 빠질까봐 저 안 보거든요. 안 보고 있어요. 두 분이 각기 다른 이유로 아직까지 안 보셨네요. 이게 드라마가 좀 무섭잖아요. 네. 한 번 보게 되면 맞아요, 계속 보게 맞아요.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안 전 보고 그래서 있는데. 그때 약속 안 잡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또 계속 보게 되면은 다음 편이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몰아봐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몰아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차라리 몰아보는 게 낫겠다 지금 생각이 게시판에도 들고. 네. 몰아보게 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시청자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다들 이게, 사람 마음이 네. 똑같나 봐요. 이게 이번 주 보고 나면 다음 주에 궁금해서 그거 못 기다려요.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막 너튜브에다가 막 네. 관련된 거 막 찾아봐요. 사람들이 예측한 그런 거 막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막 찾아보고. 그게 된다니까. 그래서 맞아요. 그냥 몰아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재벌집 막내 아들? 그것도 핑계가 있겠지만은 네. 제가 볼 때 무상증자 핑계로 이게 올라갔다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가끔씩 이 무상증자를 디스하게 되면은 좀 가끔씩 악플이 달리고 좀 안 좋은 얘기 하시는 분들 그럴 수 계시더라고요. 있죠. 네. 근데 저는 이게 무상증자가 결코 주주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진짜 말 그대로 마트 가가지고 있는 1+1처럼 하나 더 주면은 제가 디스를 왜 하겠어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내가 가진 사실 주식이 쪼개서 쪼개지는 주는 거잖아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생각이 약간 들고. 조삼모사 같을 수도 있고. 그쵸. 네, 포장하기 나름이죠. 그리고 무상증자라는 쟁년 분할 한 종목들이 이후에 주가가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죠. 삼성전자가 네. 그랬었고 아모레퍼시픽 쟁년 분할이 주가가 못 갔었잖아요. 그때 고점이었죠. 카카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네. 카카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고 나서 오른 듯 했지만은 꼬시면서 빠져버렸고. 그리고 무상증자 같은 경우도 뭐 이전에 보게 되면은 종목이 이제 공구먼이라든지 지투파워 네. 차트 없이 볼 수 있으면 열어주세요. 보시면은 모터스 이런 거 어마어마해요. 옆에 다 누웠어. 이거 수정주가 네. 반영된 건데 수정주가 반영되기 전 주가를 보게 되면은 주가 옆으로 다 누웠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증자 하고 난 다음에 주주한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무상증자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미스터 블루 옆에 누가 붙더라도 미스터 블루를 안 좋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아. 없어요. 여기 만약에 그 웰크론이 있다고 동방이 있다 저는 아마 동방을 선택했을 거예요. 네. 미스터 블루 선택 안 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냥 여기 있던 주머니 돈을 여기로 옮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이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업들은 재무제표가 좋아지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자본요금이 있다든지 이익요금이 있으면 주총을 통해서 이게 배당이라든지 자수 매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정말 주주를 원한다면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씩 기업 편을 너무 들어가지고 욕먹을 때가 있는데 디스할 때 확실하게 디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인색한 이건 거예요. 아니다. 네. 무상증자가 아니라 차라리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을 다 하든지 그게 더 도움이 되는데 왜 그런 걸 하라고 이렇게 무상증자 같은 이런 걸 해가지고 주주들한테 손해를 끼치고 장기간 주가가 안 움직여서 이것도 시간 비용을 날리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스터 블루가 지금 오늘은 디스가 돼버렸는데 뭐 어쨌든 최근에 QRT도 그렇고 맞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이번에 무상증자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좀 비슷하게 상한가 갔다가 그 그죠. 다음에 좀 못 갔죠. 네. 그 상한가 그리고 뭐 점 상한가 갔다가 그게 풀리면서 다음날 빠지고 있는데 마찬가지 오늘도 그 미스터 블루가 상한가 풀렸거든요. 네. 아마 오늘 이거 주가 못 갈 거예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이익이라면은 만약에 수익이라면은 저는 그냥 바로 안 돌아보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미스터 블루라는 회사보다는 네. 미스터 블루가 했던 무상증자가 저는 상당히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네요. 네. 그런데 제주은행은 어떤 점이 좋아 보이세요, 그럼? 간단히 말하면 풍절주. 그렇죠, 풍절주. 우리가 보통 뭐 채널백 네. 이것도 비싸고 네. 비싸고 그렇죠. 우리가 잘 살 수 없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풍주도 마찬가지 생각이 들어요. 유통주식수 20%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이유를 다 갖다 붙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유통주식수 20%밖에 안 되는 요거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재료가 붙으면 다른 선수들보다 더 파워풀하게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이거는 좀 음모론적인 얘기인데 제주은행은 유통주식수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소문만 갖다 붙이면 그쵸. 주가 올리기가 되게 쉬워요. 쉽고 그리고 80%가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 소위 착취하신 분들이 명동에서 돈 땡긴다 그러잖아요. 돈 땡겨기도 제가 볼 때 쉬워요. 아이코, 삐 여기까지. 그래서 제주은행이 좀 더 좋아 보인다.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선택해 주셨을지. 여기도 압도적으로 제주은행에 손을 많이 들어주셨어요. 오늘 현재 퍼포먼스가 좋아서 그런지 제주은행에 손을 들어주셨는데, 그럼 미스터 블루 챙겨봐야죠. 김영일 전문가님, 미스터 블루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도 저도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일단은 이전 고점 부분이죠. 약 한 4,200원 정도 구간까지만 대응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4,200원 정도 구간까지만 보자 얘기를 해주시네요. 미스터 블루가 지금 3,800원 정도 부근이니까요. 약간 더 한 10% 정도 업사이드 봅니다. 오늘 시초가 부근 가격이라는 점 체크해 주시죠.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네, 3라운드 넘어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대 세트레가입니다. 이번 라운드가 아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 나도 좀 기용한 선수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러면 먼저 팀장님 어떤 네. 쪽이세요? 저는 세트레가예요. 세트레가예요.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 저도 세트레가입니다. 김영일 전문가님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안 고르고 세트레가이를 간다. 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게 약간 의아한 선택일 그쵸, 수가 그럴 수 있다라고 있어요. 생각을 네.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필두로 해서 저는 이 배터리 쪽은 앞으로 이제 우리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가 분명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종목들을 볼 때 꾸준히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이제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한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현재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약간 반영하면서 쉬어가는 흐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려감이 나오는 게 테슬라발 이슈, 그 다음에 오버행인데 오늘 이제 그 새벽이었나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하나 올렸죠, 설문을. 저도 그거 눌렀어요. 네, 제가, 진짜요? 네, 트위터에다가, 트위터가. 그걸 눌러야지 결과를 볼 수 있더라고요. 그쵸. 되나 안 그래서 되나 다국적 해봤는데 방송이네요, 여기. 정말요. 다국적 프로그램이었네요. 다 이렇게 섭렵하고 있어야지. 네. 토마토 TV 그쵸. 앵커 합니다. 네. 그리고 내용 보니까 트위터 경영을 내가 손 떼는 게 맞느냐, 요거였잖아요. 찬성하셨나요? 저는 반대했어요. 아, 정말요? 네. 아니 왠지 대세와는 좀 다른 걸. 약간, 해보고 싶어서. 지금 띄워주시고 네. 계시는데. 네, 지금 네. 현재 트위터에서 이제 내가 찬성을, 경영을 떼는 게 맞느냐, 아니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했고, 이제 이 결과에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왔죠. 근데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이 중요한 아니, 사항은. 저도 반대예요. 정말요? 네. 왜냐하면은, 말끝이 죄송해요. 네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영과 인성은 별개라고 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투표 이야기도 나왔고 뭐 어쨌든 이 부분이 테슬라의 주가 반등에 살짝 이제 영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테슬라가 중국에 대해서 이제 감산을 좀 최초로 진행을 했잖아요. 지금 이제 이 중국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한테는 분명히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 1월에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 대비 약 3조가 넘는 물량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주가보다 상당히 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될 때까지는 약간의 기다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당장 굳이 이 주가에 접근을 할 필요는 없겠죠. 조금 더 눌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세트리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위성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5G 통신 장비 쪽이 상당히 조금 좋은 흐름들을 보였잖아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5G 인프라가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네. 이제 어느 정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 초소형 위성에 대한 부분들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 전쟁이 일어날 때 스타링크 이제 굉장히 좀 핫했었잖아요. 매팩 켰죠, 매팩. 네, 매팩이었죠. 이제 초소형 위성을 통해서 이제 매팩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매팩 나왔고. 알면은 좀 이렇게 연배가 있는 건데. 저 지금 못 알아듣는 척하고 있잖아요. 나 상준 씨는 알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네, 별들의 전쟁. 알겠어요. 네.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 초소형 위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이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세트레가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시장이 상당히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의 성장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담보된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또 오늘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이 다누리라고 하는 네. 이 달 궤도 탐사선이 이제 오늘 1차 진입에 성공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살짝의 이 수혜를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2차, 3차, 4차까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약간 조금 더 이제 기대를 할 만한 이슈가 있지는 않을까.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하게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주가를 좀 바닥에서 틀어준 위치인 만큼 조금 네.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당연히 좋고 모두 다 좋은 걸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약간은 쉬어갈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세트레가이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팀장님은요? 저 세트락이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세트레가이. 그러니까 왜 이 네. 선수를 고르셨는지 간략하게만 알려주세요. 요것도 이제 세트레가이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전 조금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 내년을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삼성 SDI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돌아보려다 보니까 이게 뒤에 유튜브 채팅들이 잘 안 보이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나 의견 있으시면은 올려주세요. 저희 같이 하는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옆에 앉으셔서 진행을 좀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할 말 떨어지면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의견이나 질문 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 한 가지 네. LG 에너지솔루션은 고평가. 아.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예상퍼가 127배거든요. 네. 너무나 높아요. 예를 들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21년도부터 75만원에서 95만원 사이 박스권이거든요. 네. 근데 2020년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퍼가 227배였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도 94배예요. 제가 볼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못 가는 건 고평가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져갔던 그 딜레마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2차전지 업체에서 뭘 봐야 되냐? 삼성 SDI. 왜냐하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 내년 정도 가게 되면 고평가가 해소가 돼요. 물론 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가 20배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가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퍼 고평가가 해소가 되게 되고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실적 모멘텀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2차전지가 다 간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 속에서 고평가가 해소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좋아진다라든지 어떤 차별의 양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좋게 보고 있는 것을 LG 에너지솔루션보다 삼성 SDI를 좋게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트레가이 쪽으로 손이 갔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LG 에너지솔루션은 내년이나 후년 실적 땡겨와도 네. 밸류 부담이 있나요? 땡겨왔을 때 퍼 기준으로 이게 해소가 된다면 이게 달라지겠죠. 근데 별로 그렇게 달라지진 그래요? 않아요. 예. 어. 왜냐하면은 실적 개선폭이 크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실적은 좋아지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실적 개선폭이 얼마나 많아지느냐. 네. 이제 다른 방송에서 가끔씩 예를 드는데 월급이 300, 500, 700, 800 정말 좋지 않아요? 근데 300에서 320, 30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근데 실적 개선 폭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이게 100%, 200% 좋아지면 되게 좋은데 이게 물론 10%, 20%는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이게 폭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만족을 못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모아져서 3라운드의 승자는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세트랙 I로 선택이 됐는데 과연 시청자분들의 의견과도 맞아떨어졌을지 보시죠. 시청자분에서 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있었죠. 아, 자주 있는 일인가요? 저도 이번이 두 번째예요. 그렇군요. 반반, 정확하게 반반 시청자분들은 무승부로 주셨어요. 하지만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확실하게 세트랙 I의 손을 두 분 모두 들어주셨기 다음에 때문에 수수점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순서까지. 네. 그래서 두 분의 의견 따라서 세트랙 아이 네.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에 LG 에너지솔루션 그래도 좀 챙겨볼게요. 이 선수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요건 한 기술적 반등 나온다고 좀 보고요. 지금 121선에서 지지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52만 5천 원까지 한번 기술적 반등 먼저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5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얘기해 주시네요. 현재 48만 8,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떨어진 선수들 업사이드 한 10% 정도 보거나 직전 고점 부근에서 전략을 주시는데요. 3라운드 마무리 짓겠습니다. 4라운드 넘어갑니다. 마지막 대결 오스템 임플란트와 그리고 메리츠 화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주 얘기되는 선수들은 아닌데 먼저 팀장님 어떤 쪽이요? 아, 지금도 솔직히 선택은 했는데 지금도 네. 솔직히 고민이에요. 메리츠 화재를 드렸는데 지금도 솔직히 고민이 돼요. 고민이죠. 네. 일단 메리츠 화재 선택을 했으니까 일단 메리츠 화재. 또 이 부분도 네. 50대 50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소수점까지 부탁드릴게요. 예열 전문가님은요? 저도 좀 고민을 했는데 저는 오스템 임플란트로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건 뭘 선택해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메리츠 화재 선택했으니까 이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까 제가 주주하는 층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거 상당히 인색하다고. 무증은 아니다. 네. 네. 근데 메리츠 화재가 지금 어쨌든 합쳐지게 되면서 배당을 늘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 이런 현상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주주들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액션들을 한다는 것을 봤을 때 당연히 이런 건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칭찬해주고 좋게 얘기를 해야 앞으로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그쵸.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이걸 주주하는 책을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나라가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 실적 잘 나온다는 얘기 나오게 되면 지수가 상당히 흐름이 좋아요. 뭐 인텔이 실적 잘 나왔다, 애플 실적 잘 나왔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실적 시즌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처럼 인텔이 실적 잘 나고 뭐 지수가 뭐 확 뛰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실적을 볼 때 포인트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주당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을 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영업일 보는데. 그렇죠. 근데 주당 순이익을 보는 게 이해가 되는 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주당
얼마만큼 돈을 벌었냐인데 이게 결국에는 주주들한테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실적이 잘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 이렇게 배당을 많이 안 해요. 배당을 많이 하는데 합쳐지게 되면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메리츠 그룹이 네. 전반적으로 배당률 높지 않나요? 별로 안 해요? 다른 데 나눠. 메리츠 화재만 낮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웃긴 게 이 메리츠 화재가 작년에 0.2%인가? 제 기억이 맞으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네.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메리츠 금융의 일쪽 같은 경우는 5%, 6% 넘게 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합병하게 되면서 배당을 더 늘린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요즘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뭐 예금 특판 같은 경우는 6% 넘게 주는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합쳐서 하게 되면 제가 볼 땐 8% 이상 줄 거라고 보거든요. 올해 뭐 우리금융 같은 경우도 8% 이상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런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또 실손보험료 올려가지고 이 배당 부분도. 자기네들 순익 다 먹진 않고 같이 나눠줄 거 아니에요? 네네. 여기 좀 어폐가 있는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게 지금 원래 같이 먹으면 티가 안 나요. 혼자 먹으면 티가 나는 거거든요. 네. 혼자 먹으면 이렇게 좀 누군가 이렇게 안 좋은 얘기하고 이렇게 고자질하고 이렇게 되는데 같이 먹으면 티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행복한 세상. 그렇죠. 보다 행복한 세상 만들기 네. 위해서 잘 포장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무덤을 파고 있는데 예. 잘 꺼내주시는 예, 것 같아요. 모두 제가 다 볼 때. 행복한 메리츠 화재. 네네. 그래서 메리츠 화재가 좋다.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오스템 임플란트요? 사실 저는 두 종목을 고른 게, 그렇게 썩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실적 자체는 워낙에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저는 보험주 쪽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약간의 이제 이 당장에 접근할 만한 메리트가 약간 부재하다라는 네. 점.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개인이 그쵸. 2천억이 넘는 돈을, 이게 정말 사상 좀 초유의. 있어서는 안 될 네. 일인데, 또 기사 보니까 무기징역이 구형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고, 사실 신뢰도가 박살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완전히 하락을 해도 이상할 일이 없는 네. 예, 그런 이제 사태였는데, 결국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를 악물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네.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리고 이제 세계 1위 임플란트 기업을 위한 어떤 이 발돋움을 좀 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에 조금 잘 나오고 있고, 좀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굉장히 좀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세계 4위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서는 국내 1위거든요. 아시아 쪽에서는 1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국내 쪽에서 워낙에 좀 잘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은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이에요.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이제 꾸준하게 좀 끌어올려지면서,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이 매출 성장도에 이제 확연하게 좀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네. 이제 내년에 또 합병에 대한 준비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워낙에 또 현금 여력이 어느 정도 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합병을 하면서 세계 1위로 좀 올라서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국 당국에서 임플란트 쪽에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제재를 가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전히 이 신뢰도 자체가 투자자들한테 좀 많이 잃은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주주 환원에 대한 정착이라든지, 예. 메리츠 화재는 뭐 그런 부분도 워낙에 좀 이야기를 잘 해줬으니까. 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당장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엇갈렸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 보시죠. 네, 설문조사 결과 어떤 쪽에 이번에도 비스듬한데 메리츠 화재 승으로 돌아갑니다. 메리츠 화재가 6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4 이 정도의 비율이 있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선택해 주신 김영일 전문가님 전략 주세요. 일단 단기 매물 구간은 13만 5천 원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네. 뭐 워낙에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이라 그냥 실적에 대해서 참고하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8강을 통해서 선수들의 면면을 분석해봤습니다. 4강부터 스피드 내겠습니다. 4강의 1라운드입니다. 동방대 제주은행. 좀처럼 볼 수 없는 그런 매치 같기도 합니다. 워낙에 좀 다른 쪽에서 뛰는 선수들이어가지고. 네, 저는 팀장님. 제주은행이요. 제주은행이요. 김현 전문가님. 저도 제주은행이요. 두 분 다 각각 간략하게 뽑으신 선수가 이게 좀 더 낫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같이 제주은행이니까 이제 제주은행 이야기를 좀 동방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쪽은 지금 현재 순환이 좀 잘 나오고 있는데, 네. 동방이 이제 한 차례 순환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좀 순환이 나올 만한 섹터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동방은
기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매물대에 살짝 이제 맞아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이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다. 다음 이제 코로나 섹터 순환매를 좀 기다리자. 라는 부분을 좀 집중을 하면서 제주은행은 이제 흐름 탔고 네. 이제 이번 주 정도까지는 시장이 조금 더 이제 이 약세를 보일 확률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약세 보이면 반사수혜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제주은행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그리고 여기 질문이 올라가지고요. 뭐, 오늘은 좋은 날님이 네. 삼성회사에 어디까지 보냐고 질문을 맞아요. 주시거든요. 제가 아유. 질문 올려달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네, 그렇잖아요. 아유, 네. 그걸 또 포착해 주셨어요. 네, 어떻게 할까요? 아, 이게 돌아보다가 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열심히 읽어드릴게요. 삼성 SDI 어떻게 할지 간략하게랑 그 다음에 저희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네. 일단은 저는 삼성회사에 60만 원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느긋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네. 내년 보고 갈 거니까 좀 더 느긋하게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60만 원 이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주은행은 간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품절주 수익차 작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소음만 갖다 붙이게 되면은 충분히 주가가 반응하기 쉽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제주은행이 지금 또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데 흐름 탔다라고 봐요. 그래서 네. 지금부터는 눈치 작전이나 봐야 되겠죠. 봐야 되는데 저기서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은 네. 지금 보시면은 캔들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서 아래쪽 거래량 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전 거래일 대비 거래량이 줄어드는 죄송합니다. 전 거래일 대비 거래량이 줄어드는 날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매도를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나란히 이렇게 또 제주은행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이번 라운드의 승자 제주은행입니다. 그럼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압도적으로 제주은행입니다. 지금 퍼포먼스가 보여주는 힘일까요? 시청자분들의 선택 그리고 두 전문가의 선택도 마찬가지로 제주은행으로 나왔는데요. 동방은 어떻게 할까요? 팀장님? 동방은 그게 추가 상승 별로 기대 안 합니다. 그래서 아, 3,000원 그래요? 이상 나오면은 그냥 매도하시라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냥. 네. 지금 가격하고 많이 다르지는 않은데 네네. 2,920원 정도고요. 3,000원 부근에서 목표가 설정해 드렸습니다. 다음 라운드 4강의 2라운드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을 꺾고 올라온 세트랙아이 있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세트랙아이 대 오스템 임플란트. 김혜일 전문가님 어떤 쪽 응원하실 건가요? 고민이 되는데 세트랙아이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랙아이 그리고 저도 세트를 가요. 네,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그냥 오스템 임플란트를 고르기가 실수입니다. 나란히 오늘은 차악을 고르시는 느낌인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네. 같고. 세트랙아이는 지금 좋거든요. 좋아서. 네, 네. 기업도 좋고 네. 성장할 거고 앞으로 이제 주목도 받을 수 있는 산업군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실적은 분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미 신뢰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무언가 이것을 한 번에 확 좀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매력도를 느끼시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팀장님은요? 추후에 저는 세트랙아이가 네옴시티 테마가 묻을 것 같아요. 그건 무슨 얘기? 원앱이 지금 원앱이라는 회사가 지금 프랑스의 그 유텔셋이라는 회사로 인수가 됐는데 그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원앱이 사우디 정부하고 합작해가지고 이제 위성통신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내에서는 이제 5G 특화망을 구축을 하겠지만은 그 주파수를 쏴주는 위성 사업은 아마 원앱이 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원앱의 지분을 하나시스템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시스템과 또 세트랙아이는 또 배다른 형제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버지인데 둘 다 아버지는 같은데 형제가 배다른 형제라서 아마 상대적인 수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네옴시티 쪽에서 아직 5G 시작도 안 했거든요. 네. 통신전 얘기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제 5G, 6G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세트랙아이가 그때 가서 네. 오늘은 뭐 그 인공위성 때문에 떴지만은 저는 네. 인공위성 쪽보다는 세트랙아이를 6G 쪽으로 위성통신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나오게 되면은 아마 세트랙아이의 주가가 튀지 않을까라는 네. 판단에 저는 세트랙아이. 저도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요즘에 세트랙아이 하면은 원앱 얘기 굉장히 네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그룹에 있는 하나시스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종목을 사면 되지 세트랙아이는 말씀하신 대로 네네. 배다른 형제인데 네. 그런 간접적인 효과의 콤보물을 기대하면서 이 종목을 네. 사는 게 맞나? 네네.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시겠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정한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하나 그 원앱이라는 회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나시스템이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럼 그쪽이 주가가 튀게 되면 그쪽에 보는 게 맞는데 주가는 세트레가이가 이미 한 번 정도 반응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항상 말씀드리면 주도주 대장주는 시장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세트레가이가 시장에서 대장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트레가이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좀 납득이 네. 안 되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네. 팀장님이 말씀해주신 속에 정답이 있는 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왜 그 종목이 네. 대장이었는지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미쳐냈던 거고 제 지식이 모자라서 그걸 알아보지 못했던 거고 시장이 답이긴 하더라고요. 세상사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세. 패스트 팔로워 돼가지고 네. 위치 잘 살피고 따라가면 됩니다. 아까 저 앨런 머스크 투표에서 노 혼자 던졌던 성향이 좀 약간 그래가지고 네. 이번에 그래서 라운드 두 분의 의견 역시나 좀 모아졌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 보시죠. 네, 지금 역시나 세트랙 아이 압도적입니다. 8대 2 정도의 비율로 세트랙 아이가 2라운드 승자로 결승전에 올라갑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챙겨보겠습니다. 네, 김효율 전문가님. 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13만 5천 원 구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만 5천 원 구간까지 보자. 이렇게 오스템 임플란트 봤고요. 마지막으로 결승전 보겠습니다. 쟁쟁한 선수들을 꺾고 결국에 결승전에서 맞붙은 두 선수 제주은행 대 세트레가이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오늘은 뭔가 이렇게 다 제치고 올라오니까 선수들 사이즈가 좀 작아지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보겠습니다. 팀장님? 네. 저는 일단은 끝까지 이제 믿고 가지 세트레가이. 세트레가이. 주택게 하죠. 저도 세트레 아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룰 바뀐 거 혹시 아세요? 이번 월드컵부터는 두 네. 분이 동일하게 선택을 해주셔도 우승은 시청자분의 선택입니다. 혹시 네, 그래서 네. 두 분의 의견과 같이 맞아 떨어졌을지 네,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세트랙 아이가 이제 저는 이 위성 쪽보다는 네. 이 말씀드렸던 이 5G, 6G 쪽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음. 지금 현재 사실 약간의 주목을 덜 하고 있다 뿐이지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면서 발전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트랙 아이가 저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서 대장으로 움직인다면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저가 있을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소형 위성 시장이 지금 상당히 성장 속도가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2025년, 30년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혜 충분히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제주은행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점. 오늘 못 탔으면 그냥 잘 가라 놔주는 하고 떠나가는 열차는 그냥 보내주는 게 예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주은행은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로만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이 됩니다. 세트레가이. 팀장님은요? 일단은 뭐 궁극들이 작긴 하지만 그래도 네.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만한 손절주 거. 버리시는 거세요? 손절주 손만 아니에요. 내면 간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네. 세트랙 아이를 선택해 주셨어요. 두 분의 의견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결승전 이 스튜디오에서는 일단은 세트랙 아이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여러분들의 선택이 우승컵을 결정짓습니다. 오늘의 승자는요? 와, 세트랙 아이입니다. 이렇게 쟁쟁한 선수들을 제치고 오늘의 이상형 월드컵 우승은 세트랙 아이가 차지했습니다. 57%의 이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의 이상형 월드컵을 거머쥐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은 이 선수 앞으로는 어떻게 좀 이 선수를 잘 활용하는 게 좋을지 팀장님 먼저 전략 제시해 네. 주세요. 일단 어쨌든 바닥에서 이제 살짝 돌아서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천천히 이제 보다가 이제 거래량이 터진 시점까지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 목표가를 37,000원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그 37,000원이 241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241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241선을 이제 추세적 상승과 기술적 반등의 어떤 분기점으로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 37,000원 돌파가 되게 된다면 무조건 홀딩이죠. 그래서 네. 37,000원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37,000원을 주셨고요. 그리고 김혜울 전문가님은요? 저도 이제 거의 비슷한 관점입니다. 다음 매물 구간이 이제 35,000원 구간으로 좀 시작이 돼서 조금 더 낮게 설정을 해서 35,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선택 그리고 시청자의 마음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진 세트랙 아이 오늘의 우승자로 선택이 됐고요. 가격 전략은 목표가 35,000원에서 37,000원 그 사이를 좀 여러분들 융통성 있게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이 대전을 보시느라 조금은 또 함께 흥미진진하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지금 게시판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시장 분위기가 좀 다소 암울해서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로 시장 분위기를 풀어봤는데 지금 현재 오후장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 조금이라도 웃으셨다면,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정보를 얻으셨다면 저희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형 월드컵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